안녕하세요. 진이의 책 명상 시간입니다.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망을 이루려면 당신의 잠재의식을 활용하라. 제가 머피 박사의 저서를 처음 보게 된 것은 25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영국에서 유학생을 하던 저는 우연히 서점에 들렸다가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 장, 두 장 페이지를 넘기던 중 뭔가 제 마음이 강하게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즉시 책을 구입한 저는 한 권 전체를 단숨에 읽었고 당시에 느꼈던 감동을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하루에 두세 페이지씩 천천히 되풀이해서 읽었고 런던에 머무는 동안에만 모두 5회, 6회 정도 읽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제가 오랫동안 탐구하고자 했던 것, 또 막연하게나마 예지했던 일들이 우주의 진리라는 것을 확신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동서양의 철학서적과 종교서적을 탐독하면서 모두가 하나의 진리를 지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학문을 넘어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 바울은 신의 출현을 통해 루터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종교에 깊이 빠져들었지만 평범한 저로서는 그와 같이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의 경험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품고 있던 의문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거나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말입니다.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 아버지께서는 성실하지 못하고 무능력했지만 스스로는 행복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온순하고 정직했으며 근면하게 사셨지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일생을 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를 봐도 정직하고 인품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중, 고등학교 시절에 수주였던 친구들이 반드시 공부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그러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철학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는 이 세상은 올바른 자, 의로운 자가 반드시 행복하지 않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칸트였는지 괴테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한 철학자의 말에 인용하면 올바른 자가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가만 봐도 사후 심판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교수의 말을 그런대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왜 복을 누리거나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윈이 학문으로 성공하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쁜 것보다는 마음의 문제다 라고 말한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한 줄기의 빛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진화론을 실증한 인류 최고 두뇌의 소유자 다윈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교 성적이 몹시 부진하자 아버지는 여동생이 차라리 남자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윈의 말 가운데 학문이란 말을 인생 혹은 일이란 말로 바꿔보면 인생의 성공은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보다 마음가짐에 달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가짐은 성실하라, 정직하라, 근면하라
강한 의지를 가져라 등의 수양이나 도덕적 가르침과는 분명히 별개의 것입니다. 저는 우주 전체를 정신으로 보는 라이프니츠 이후에 독일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프로이드, 융 이후의 잠재의식학과 결부시키면 실천 가능한 철학적 세계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 머피 박사의 책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유학생은 돈벌이에 관한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앵글로, 색슨인, 즉 영국과 미국 등 영어권 국민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부에 관한 사고방식이 그만큼 앞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들의 치부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피 박사가 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한 가장 깊이 있고 실천적인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과 저자를 발견한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는 몹시 가난한 환경 속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능지수도 중상 정도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성적도 중간이었습니다. 건강도 선천적으로 나빠 초등학교 때는 체육 시간에도 자주 빠지는 학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일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이 어려웠던 시절에 유럽까지 가서 대학을 다니고 또다시 미국에 건너가서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할 병도 앓지 않고 늘 건강해서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사립과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학문도 마음껏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은 타고난 지능이나 체력이 아니고 부모의 유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저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정식의학자이자 잠재의식의 권위자인 조셉 머피 박사의 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100가지를 간추려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에 실린 사례들이 어쩌면 독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고 기적처럼 보여 믿기 어렵거나 터무니없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머피 박사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이 책은 한 가진 진리로 다양한 것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100번씩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 이론은 매우 흥미롭고 수준이 높아서 매번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잠재의식의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자연스럽게 그 진리에 따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반드시 책 뒷면에 읽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당신은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20회 정도 되풀이해서 읽었을 때 당신은 정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전보다 훨씬 발전되고 향상되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다양한 직업과 각양각색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아무리 소망이 특이하거나 대단한 것이라도 잠재의식을 활용하면 소망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당신도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은 잠재의식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부유하지 못하고 또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잠재의식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활용법을 이 책에서 배우십시오. 이 책은 한꺼번에 읽기보다 몇 페이지씩 천천히 곱씹어 읽을수록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5분 동안
편안하게 명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잠재의식에 관한 이론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머피 박사의 가르침은 이론으로 알게 되면 될수록 실제로 효과가 빠르고 확실해집니다. 이론에 자신 없는 분들은 모든 일들은 잠재의식에 무조건 맡긴다는 생각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미처 찾지 못한 잠재력을 발견하고자 노력한다면 이 책은 분명히 당신에게 정신적, 물질적 부를 가져다 주리라 확신합니다. 챕터 1.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 당신은 가끔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일까? 라고 의문을 던진 적이 없는지요? 거기에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던가 또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원, 아니면 어느 대학 학생 등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자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서 가슴이 벅차오를 때 그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비참하고 불행해서 견딜 수 없을 때 그것도 당신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단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가는 내내 선택합니다. 당신은 항상 좋은 일을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일을 생각하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인지 어느 쪽이든 당신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당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보다 나은 당신, 보다 더 행복한 당신을 선택하는 원리와 방법을 이 책이 머피 박사의 가르침을 빌어 전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에는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자석과 같은 힘이 작용합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잠재의식은 결국 좋은 기회를 잡도록 당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록펠러처럼 크게 성공한 사람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작은 성공을 거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점, 인생의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보려는 성향이 매우 강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5분 명상. 좋은 일이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챕터 2. 잠재의식에게는 농담이 통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선택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즉 의식하는 마음, 현재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전부 실현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는 승진하고 싶지만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나는 반드시 승진하고야 말겠어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여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당신은 나는 실패할 거야 라든가 잘 안 될 거야 라는 등의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말을 심으십시오.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을 꼭 이루어내고 맙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을 때 당신은 보다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자신,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말이나 마음가짐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운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당신이 저것은 교활한 짓으로 얻은 행운이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진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여 그에게 행운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잠재의식은 진실에 대해서만 반응합니다. 따라서 행운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당신의 부정적인 마음을 받아들여 당신에게 행운이 오지 않도록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아름답고 좋은 생각으로 채우세요. 당신이 진실로 행운, 부유함, 건강을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을 부정하고픈 생각이 없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5분 명상. 잠재의식은 당신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실현시킵니다. 잠재의식에게 농담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챕터 3. 잠재의식은 만능의 기계. 잠재의식은 만능의 기계와 같아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 기계에는 반드시 운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의 현재의식입니다. 당신 스스로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만능의 잠재의식을 마음껏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잠재의식의 바람직한 느낌과 암시가 들어가도록 의식적으로 자신을 통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만을 당신이 선택해서 잠재의식에 넘겨주면 됩니다. 몸이 아무리 허약하고 머리가 나쁘고 의지가 약해도 그 정도의 선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피의 이론은 만인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에 항상 밝고 희망적이며 기대에 찬 말을 들려주세요. 만능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미래를 밝고 희망적인 미래, 당신이 간절히 소망하는 미래로 알아서 향해 갑니다. 만능의 잠재의식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데는 특별한 힘이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생각은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강하고 B씨는 악성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A씨는 큰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고 자신이 사는 집에 만족했습니다. 반면에 B씨는 작고 오래된 목조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언젠가는 꼭 정원이 있는 아담한 집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A씨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고 B씨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아름다운 집을 장만했습니다. 5분 명상. 잠재의식은 만능의 기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현재 의식입니다. 챕터 4. 배는 선장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 잠재의식은 거대한 우주에 두루 퍼져 있을 만큼 크고 넓지만 크다고 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40만 톤이 넘는 무게의 거대한 몸집을 가졌더라도 선장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배입니다. 선장이 이렇게 큰 배가 내가 키를 잡는다고 해서 움직이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도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움직입니다. 사실 산처럼 커다란 배가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은 움직여 본 사람만이 실감할 수 있겠지요. 그때 자기가 움직이는 키가 어떤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가는 일일이 알지도 못해도 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한 여대생이 시가지를 걷다가 우연히 명품 매장에 진열될 비싸고 멋진 여행 가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휴가 삼아 고향에 가서 며칠 쉬고 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갖고 싶지만
내게는 저 가방을 살 만한 돈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체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머피 박사의 이론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라. 잠재의식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머피의 이론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가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자. 나머지는 잠재의식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날 밤 8시 그녀의 약혼자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었습니다. 선물은 그날 아침에 그녀가 매장에서 본 자기 것이 되리라고 믿었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작은 키만 돌렸는데도 거대한 배가 정말로 움직여 준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재의식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5분 명상. 잠재의식을 배라고 한다면 당신이 의식하는 마음은 선장입니다. 40만 톤이 넘는 대형 유조선도 선장의 지시 하나로 방향을 바꿉니다. 챕터 5. 잠재의식이 당신을 재창조하고 있다. 저희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젤리를 먹지 못해요. 아무리 먹어보려 해도 목에 넘어가질 않아요. 모두가 맛있게 먹고 있어도요. 최근에야 할머니한테 그 이유를 들었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무척 젤리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젤리를 많이 먹고는 설사를 했는데 좀처럼 먹지 않았대요. 그 후부터 저는 젤리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군요. 참 이상하죠. 그런 일을 전혀 기억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깨끗이 잊어버렸어도 잠재의식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고등어를 먹고 식중독이 걸렸던 일 때문에 고등어만 보면 금세 속이 울렁거리는 방어 본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몸을 지배하는 잠재의식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잠재의식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활동하면서 한 번 받아들인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당신을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게 명령할 때, 즉 뭔가를 단정할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해서 안 됩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면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온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에게 나의 몸은 새벽 3시까지 잘 수 없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서 정말 새벽 3시까지 잠을 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나는 돈과는 인연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에게 자신을 가난하게 놔두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낮으로 쉴 틈 없이 활동하는 잠재의식을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현재의식이 맡은 임무입니다. 5분 명상. 고등어를 먹고 두드러기가 났던 사람은 그 후 고등어를 보기만 해도 두드러기가 납니다. 잠재의식은 한 번 받아들인 것은 절대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챕터 6. 보물은 먼저 마음속에서 찾아라.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귀한 보물입니까? 다이아몬드 반지입니까? 그렇다면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아보세요. 마음속으로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반복해서 바라보는 동안 당신은 실제로 잠재의식의 신비한 힘에 의해 그 반지를 얻게 됩니다.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마음에 드는 결혼 상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인인 경우 특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75살의 한 민망인이 머피 이론으로 결혼한 예가 있습니다. 노부인은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다정하고 사려 깊은 그분과 나는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온 마음을 담아 반복해서 되뇌겼습니다. 그러던 중 왠지 가슴속에 불이 지펴진 듯 따스한 느낌이 들더니 내 소망대로 나는 결혼할 것이다 라고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보름 뒤 노 부인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노 신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노 신사는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았으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노 부인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어진 진짜 다이아몬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 신사에게 청혼을 받은 것이지요. 그녀는 실물로 된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선 그것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런 다음 원하는 것과 실제로 얻게 된 상태를 마음속으로 똑똑히 보고 그것을 꽉 움켜쥐세요. 드디어 내 것이다 라는 느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이지요. 당신의 소망은 반드시 잠재의식에 이끌려 현실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법칙입니다. 5분 명상. 우주의 보물창고는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보물을 그 속에서 찾아 움켜쥐세요. 챕터 7. 창조력은 마음속에 있다. 벽시는 아무리 분석해도 탄수화물 및 기타의 화학 성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벽시를 논에 뿌리면 싹이 트고 꽃이 피어 다시 벼가 됩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흙이 신비로운 작용을 일으켜 벽시를 성장시키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의 씨에서는 감나무를, 도토리에서는 떡갈나무를 탄생시킵니다. 즉, 종자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것이 땅 속에 떨어지면 흙이 적당히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당신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흰 가운을 입고 민첩하게 도와주는 아름다운 간호사와 함께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눈에 보일 듯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 즉 시각화를 생각이라고 해둡시다. 그 생각은 곧 종자입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분명한 상태로 잠재의식에 넘기는 것, 그것이 바로 파종입니다. 그러면 훗날 그 종자는 반드시 싹이 트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자가 싹을 틔우려면 햇빛도 필요합니다. 햇빛은 신념에 해당됩니다. 제초 작업도 필요합니다. 안 돼, 틀렸어 하는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를 잘라버리는 결단이 그에 해당됩니다. 우선 좋은 생각, 즉 좋은 종자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반복해서 신념을 가지고 떠올리십시오.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그랬을 때 종자는 훗날 훌륭히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갖고 싶다면 그러한 당신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그리세요. 내 경험상 보통 사람의 경우 4년 내지 5년이면 못 알아볼 만큼 두뇌가 명석해집니다. 또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 되고 싶다면 꿈꾸는 당신의 모습을 잠재의식에 심어넣고 계속 기대하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외모까지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5분 명상. 잠재의식은 풍부한 토양과 같고 의식하는 마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가, 나쁜 씨앗에서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